안녕하십니까. 지오유그룹의 이현규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메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하지만 단순 수발신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진 않겠죠. 지오유그룹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영상이 다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제공하고 있는 그룹웨어의 메인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6개 이제 기능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거고요. 직무 메일의 2가지 기능과 수신 메일 자동 분류, 스팸 아웃, 서명, 주소록, 기타 이렇게 6가지를 제공할 겁니다. 우선 직무 메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메일은 회사의 기본적인 협업과 공유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메일을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거래처와 발신을 한 상태로 이제 퇴사를 해버렸다. 혹은 메일을 삭제해버렸다. 그러면 그랬을 때의 발생하는 피해, 책임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 직무 메일이죠. 일반적으로 텍스, 리크루트 이런 식으로 큰 단위로 묶어서 이제 소속된 사람들이 모두 그 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드리는 기능이 직무 메일인데요. 그룹웨어에서는 2가지의 방법으로 직무 메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자메일에서 기타 메일링 리스트를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각 직무마다 메일을 나눠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선 문의나 메일 문의를 받는 커스터머 계정이고요. 이 커스터머를 눌렀을 때 안에 구성원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커스터머로 메일을 보내주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누구나 그 메일을 확인해서 어떤 사람이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혹은 회신이나 답장을 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커스터머나 여기 인사, 빌, 보통은 빌이나 리크루트 등을 많이 씁니다. 이제 빌은 보통 세금 관련 혹은 계산서 관련 메일이고요. 리크루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뽑을 때, 채용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직무를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것을 직무 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로는 쉐어 메일 기능입니다. 이제 메일링 리스트는 이제 누군가가 발신을 했을 때 안에 구성원들의 메일함에 똑같이 메일을 뿌려주는 방식이라면 쉐어 메일은 특정 계정에다가 메일을 쭉 모아두는 방법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유튜브처럼 구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메일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계정은 저희 마스터 계정이고요. 관리자로 들어가시게 되면 메일 관리에 쉐어 메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쉐어 메일을 만들어 두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구독자들을 구독해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쉐어 메일에 접속할 수 있도록 내 받은 편지함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직접 접속을 해서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체크 표시는 삭제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마찬가지로 직무 메일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삭제를 할 수 없도록 내가 이 메일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관리자 혹은 상급자들에 대해서만 삭제 권한을 주어서 별도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전자메일을 눌러보시면 왼쪽에 쉐어 메일이라고 있습니다. 쉐어 메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UI가 보여지고요. 여기서 시작하기를 누르거나 상단의 메일함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제 메일은 계약서 관련 우리 메일이라거나 그 다음에 고객센터 커스터머 메일 그리고 제가 이제 컨텐츠 개발팀이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 메일 이렇게 3가지의 직무 메일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아까 메일링 리스트 통해서 받은 편지함으로 들어오는 것과 유사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이 다 보여집니다. 전자 메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됐다, 계약이 됐다라는 메일이 보여지고요. 왼쪽 상단에서 계약서 메일이 아닌 우리 고객센터 메일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보여져 있는 이 화면은 메일을 수신했을 때입니다. 메일을 발신한 화면은 왼쪽에 이렇게 사람 표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직무 메일을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메일링 리스트와 쉐어 메일에 대한 화면, UI 정도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한번 메일을 발송했을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봐야 되겠죠?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화면은 저희가 직원들이 데모로 사용하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우리 커스터머 메일로 발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테스트입니다로 지정을 한 채로 본문에도 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능은 서명 기능으로 추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을 발송하기 전에 이제 실제로 좀 알아봐야 될 몇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사람 참조, 수문 참조 옆에 있는 책 표시를 누르게 되면 이러한 팝업이 나타나고요. 상단에 여러 가지 탭을 통해서 개인이 발송하고 싶은 사람을 빠르게 선택해서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 부서 나타나 있는 사업부를 통해서 여기 3명을 드래그한 채로 오른쪽 받는 사람이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상단에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나 수문 참조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이 지정한 그룹이나 뭐 명함에 등록되어 있는 인맥 관리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예약 발송 기능이 있고요. 이제 예약 발송은 1시간 단위로 정각에 발송하도록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개인별 발송 여부 같은 경우 이렇게 4명에게 이제 전체적으로 메일을 보낼 경우 각각의 수신자들은 수신자의 본인 이름만 들어가서 1대1로 이제 메일을 수발신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낼 때는 100명에게 보냈지만 수신하는 사람은 나한테만 왔구나 하고 개별적으로 발송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기능이 개인별 발송 여부고요. 하단에 보시면 본문 내용 자동 저장하고 여기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최근 저장 문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요건 테스트이기 때문에 자동 저장된 게 없어서 메일이 이제 보이지 않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메일을 쓰다 보면 시간마다 자동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네트워크의 불안정함이라거나 가끔 발생하는 저희 서버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메일이 작성하는 게 다 날라갔다 하실 때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최근 문서 저장을 눌러주셔서 나타나는 메일의 본문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중앙 상단에 보이는 본문 내용 임시 저장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스트입니다라고 작성되어 있는 이 본문을 임시 저장을 하면 본문 내용 불러오기 했을 때 이제 여기 지금은 이제 요 내용 그대로 불러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요거를 삭제한 채로 불러오기 확인을 하면 이제 그때 저장했을 당시의 본문 내용이 그대로 불러와지는 기능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기 본문의 파일 링크 걸기 오른쪽에 있는 물음표 버튼을 눌러보면 저희의 용량에 대해, 그러니까 저희 기본적으로 무제한을 제공해 드리는 경우도 있으나 발송하는 첨부 파일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첨부는 전자메일 같은 경우 20MB 미만, 그리고 대용량 같은 경우에는 2기가까지 파일 첨부가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서버의 부하를 막기 위해서 7일 정도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첨부는 파일 선택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대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문의 파일 링크 걸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팝업이 나타나는데 이곳에다가 첨부를 해서 본문에다가 이제 파일 전송을 누르게 되면 URL 형태로 이제 붙여지게 됩니다. 한번 요거는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파일 전송을 했을 때 본문 내용에 다운로드 태그가 추가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여지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본문에 이제 대용량 첨부가 붙게 되고 수신하는 사람은 여기에 저장 버튼을, 지금은 메일을 발송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저장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지만 수신하는 사람은 여기 저장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통해서 메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 메일을, 이 메일을 실제로 발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자, 다시 그룹웨어로 돌아와서 전자메일을 보면 테스트입니다 라는 발송한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러서 보면
대용량 첨부 파일 한 메일과 뭐 서명과 부터까지 정상적으로 달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저희가 메일을 어디로 보냈죠? 커스터머, 저희 고객센터 메일로 보냈습니다. 고객센터 커스터머 왼쪽에 수신 메일 자동 분류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인데, 커스터머로 들어가시면 테스트입니다 라는 메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커스터머 메일에 들어온 것을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커스터머 메일에 속해 있는 우리 직원들은 전체 다 이 테스트입니다 라는 메일을 볼 수 있고요. 뭐 개인이 삭제를 하려면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뭐 태그를 달려면 태그도 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메일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쉐어 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송을 해본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계약서를 주로 쉐어 메일로 받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쉐어 메일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메일링 리스트와 쉐어 메일의 설정 방법을 같이 알아보고 그 다음 메뉴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일링 리스트는 우선 마스터 계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전자메일 들어가셔서 왼쪽에 똑같이 같은 경로 기타 메일링 리스트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타나 있는 총 메일링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새로운 메일링 리스트 계정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삭제도 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저희 커스터머에 속해져 있는 여기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구성원들에서 누군가를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이 사람도 같이 이제 커스터머 메일을 공유해야 한다라고 할 경우 왼쪽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눌러서 나타나는 팝업에서 해당 인원을 선택하신 뒤 적용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서에 있는 아무나 한 명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적용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새로 화면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은 쉐어 메일을 통해서 이제 설정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를 똑같이 들어가서 메일 관리, 아까랑 동일한 쉐어 메일 페이지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 보여지는 발행자 메일 계정을 통해서 새로운 왼쪽에 보여지는 이런 발행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행자를 추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된 상태에서 이제 발행자 표시명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성원들을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구성원들을 포함시킨 상태로 여기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되고, 삭제 권한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별도의 체크 버튼을 통해서 삭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해당 사용자는 전자메일의 쉐어 메일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보고 싶은 직무 메일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신 메일 자동 분류입니다. 수신 메일 자동 분류는 어떤 기능일까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메일이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커스터머 메일에도 속해 있고 빌이나 리크루트 메일에도 속해 있다. 그러면 어떤 메일들은 커스터머로 들어올 거고 리크루트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들어올 텐데 자동으로 메일 분류가 되지 않겠죠? 모두 다 받은 편지함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좀 구분해서 정리하고 싶다. 혹은 뭐 나눠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자동으로 메일을 분류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쉽게도 이 메일은 쉐어 메일에서는 따로 제공이 되지 않고요. 메일링 리스트를 쓰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뭔가 메일을 수발신할 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사용자들이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메일에서 왼쪽에 보이는 기타, 환경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페이지가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수신 메일 자동 분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커스터머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커스터머만 넣어뒀고요. 여기에 쉐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분류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동 메일을 분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커스터머로 들어오는 메일은 바로 커스터머, 내 받은 편지함에서 1차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커스터머로 분류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둔 건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계약서인 컨트랙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트랙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이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참조, 편지 제목은 AND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두 가지 조건에 뭔가의 조건 값이 입력되어 있다면
보낸 사람도 누구이면서 받는 사람도 누구일 때 이 메일함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오어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낸 사람이 누구이거나 받는 사람이 누구일 때 이쪽 메일함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이 아닌 이것도 충족하고 이것도 충족해야 이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라는 AND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 그러면 보낸 사람이랑 받는 사람 이쪽에 다 입력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너무 많은 조건이 걸리지 않나요? 라는 이제 문의가 가끔 있는데, 그래서 모든 조건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특정 고객사가 있다. A라는 고객사가 있다. 하지만 이 A 고객사에서 오는 메일만 내가 이쪽으로 분류하겠다 할 경우에는 이제 보낸 사람이 누구일 때, 예를 들어서 보낸 사람이 abc 뭐 골뱅이 뭐 korea.com이다 할 때 보낸 사람 쪽에만 abc 골뱅이 korea.com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이걸 굳이 다 모두 입력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낸 사람 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abc 골뱅이 korea.com 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abc 골뱅이 korea.com에서 오는 메일은 다 여기 규칙 이름 콘트랙트 메일 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여지는 이 노란색 줄은 왼쪽에 보여지는 이 편지함을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편지함이 있다면 이쪽으로 바로 오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규칙을 새로 만들면서 편지함을 하나 또 추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진행을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새 편지함 만들기를 눌러서 계약서라는 명목으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저장을 눌렀을 때 왼쪽에는 새로운 계약서라는 편지함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지금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메일이 없지만 abc 골뱅이 korea.com에서 오는 메일은 자동으로 계약서라는 분류함으로 분류가 되면서 사용자들이 좀 더 구분하기 쉽게 보기 쉽도록 정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분류함은 왼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야지만 조금 더 손쉽게 접근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단에 보여지는 여기에 있는 바를 통해서 조금 더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계약서 하위의 또 다른 분류함이 있을 경우 이 계약서 하위에 두 번째 뎁스, 세 번째 뎁스 계속 뎁스가 추가돼서 조금 더 손쉽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까지는 지금 이제 기능 설명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 저희 고객센터 메일이나 전화로 유선 문의 주시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신 메일 자동 분류였고요. 수신 메일 자동 분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환경 설정 수신 메일 자동 분류에서 이제 설정을 진행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 설정된 값대로 분류함을 생성하거나 생성되어 있는 분류함 쪽에다가 메일을 이제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태그 기능입니다. 자, 태그 기능. 일반적으로 좀 생소한 이름이죠. 저희 그루베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으로 예를 들어서 직무 메일로 뭔가 메일을 받았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때 이 메일이 지금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건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면에서 이제 공유하지 않으면, 그루베어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태그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커스터머 메일을 눌렀을 때 들어오는 전체 이제 고객사 쪽에서 들어오는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처리 완료, 혹은 처리 중, 혹은 확인 중, 아니면 확인 및 뭐 누구에게 전달 완료,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처럼 메일 제목 하단에 무언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그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고객사에서 메일을 발송해서 받았는데, 근데 이 메일이 누군가가 확인을 했는지, 혹은 확인 중이어서 진행 중인지 뭐 아무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내가 확인을 하겠다. 내가 이제 기존에 계속 컨택을 하고 있던 고객사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다. 그래서 태그를 남길 수 있는 거죠. 내용 확인 및 진행 중. 이런 식으로 태그를 남겼을 때 다 같은 커스터머에 속해 있는 이 구성원들은, 아, 현규 씨가 이 메일을 확인하고 있구나, 이현규 컨설턴트가 이 메일을 보고 있구나, 고객사와 컨택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으며 다른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리 완료가 된 것들은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다른 컨설턴트가 이제 또다시 한 번 더 컨택을 해서 이중 일을 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으로 받은 메일뿐만 아니고
쉐어 메일에서도 동일하게 태그를 제공하고 있고요. 고객센터 메일을 들어가서 확인하게 되면 여기에 테스트 메일로 이렇게 발행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마스터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게시방에 게시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게시방에 게시하였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아까 여기에서 보이던 그냥 일반 받은 편지 함이든 아니면 쉐어 메일 함이든 우측의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통해서 게시판 공유, WBS 연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받은 편지 함도 뭔가 내가 눌렀을 때 WBS 연결, 게시판의 공유, 게시판의 공유 등을 누르면 이런 생성되어 있는 여러 게시판들이 보여지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공유할 이 내용에 대해서 업로드를 할 게시판을 선택해서 그 게시판에다가 게시글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고객사가 보내준 자료, 뭐 아니면 견적서, 계약서 이런 것들은 바로 게시판에 공유를 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규 영업이나 뭐 아니면 고객사에서 보내주는 자료들은 이제 게시판에 저장을 하고 있는 편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 기능, 이런 식으로 내용 확인 및 진행 중 이런 태그를 달 수 있고, 태그 추가해서 처리 완료를 달게 되면 다른 컨설턴트들이 이제 확인했을 때 이 메일은 이현규 컨설턴트가 처리를 했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다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것도 어쨌든 협업과 공유의 하나의 기능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일을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쉐어메일에서도 동일하게 하단에 이런 식으로 댓글처럼 달릴 수 있다는 점. 이 태그 기능은 그럼 일반적으로 작성자가 작성을 해야지만 태그가 달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달을 했다거나 회신을 했다거나 뭐 혹은 읽지 않고 삭제를 했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다 태그가 달리고, 이 태그에 관해서는 관리자가 설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명 설정에 대한 방법입니다. 서명 설정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지정을 하는 방법, 또 하나는 회사에서 전체적인 서명을 지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우선은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먼저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개인이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설정해 주는 방법은 우선은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상단의 메뉴 중에서 메일 관리 들어오시면 서명 설정 있습니다. 서명 설정에서 자, 회사 기본 서명 사용 여부는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지정을 해준 서명을 이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회사에서 샘플을 만들고 그 샘플이 모든 직원한테 전체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얘를 누르게 되면 개인이 서명을 지정했다고 할지라도 그 서명은 이제 설정이 불가하고 회사에서 지정된 서명이 기본 디폴트로 적용이 되는 점 또한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회사 기본 서명 내용에 대해서 수정 버튼이 있습니다. 수정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넣고 거기에 대해서 코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그런 서명은 사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메일 주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를 넣게 되면 저희 사용자 계정 관리에 등록되어 있는 기초 정보와 연동이 돼서 거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서명 쪽에다가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는 네임, 타이틀, 뭐 디파트먼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룹웨어에서 이제 메일을 작성을 할 때는 이제 개인의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부서, 여기 모바일에는 모바일 폰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는 이제 핸드폰 번호 이런 식으로 등록이 돼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이미지나 이런 샘플들은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등록을 해드리기도 하고,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 내부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내부에서 이미지를 등록하시고 이제 이런 코드들을 직접 넣어주셔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단에 푸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푸터는 일반적으로 그런 메일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이 메일은 뭐 수신 전용 메일이며 답신, 회신이나 발신이 불가한 메일입니다. 혹은 이 메일에 대해서는 뭐 저작권이 이쪽으로 속해져 있습니다. 이런 푸터, 그 메일의 서명 밑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푸터 기능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설정이 불가합니다. 메일을 회사에서 설정을 해주고 푸터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하게 회사에서 설정을 해주는 푸터가 이제 본인의 서명 하단에 추가적으로 첨부가 돼서 발송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또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런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요거는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판단하셔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개인이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전자 메일에 들어가서 기타 들어가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왼쪽에 서명 설정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눌러보시면 내가 만든 서명,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붙여놓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이미지를 등록을 해뒀고요. 등록하기 버튼을 통해서 추가적인 새로운 서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로 보낼 때는 A 서명, 외부로 발송할 때는 B 서명, 이런 식으로 서명에 대해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내부 서명이 있고 회사 기본 서명 양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회사 기본 서명 양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선택적으로 내가 만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보시면 이름과 부서,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 이런 정보들을 name, department, 뭐 hphone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로 넣어놨었는데 지금 보시면 하단에는 이름과 그 다음에 부서,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코드가 아닌 내 텍스트와 숫자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개인적으로 다 서명을 다르게 쓴다. 그런데 이것도 등록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등록 드립니다. 이렇게 등록된 서명은 그룹웨어에서 어떻게 사용될까요? 저 메일에서 편지 쓰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하단에 붙는 서명이 있고 이게 기본 서명입니다. 자, 기본 서명은 아까 내가 만든 서명을 이제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다시 한번 그 화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등록된 서명을 지금 내가 만든 서명이 제일 상단에 있는 이유는 이게 적용하기를 눌러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서명이라는 저 서명을 적용하기를 눌러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제일 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지 쓰기에 내 기본 서명은 이 내부 서명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명을 분류해 놓고 기본적인 서명을 이걸 사용할 거지만 외부로 보낼 때는 다른 서명을 사용하겠다 하실 경우에 이 상단의 박스에서 드롭다운 메뉴에서 내가 원하는 서명을 선택해서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기본 서명 설정 방법에 대해서 회사에서 설정해주는 방법과 개인이 설정해주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알아봤는데요. 서명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코드 HTML 태그를 넣는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 내부 전체적으로 써야 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사용자들한테 맡겨야 될지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컨설팅적인 부분도 저희 쪽에서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한번 전화 주시거나 메일 상담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팸 아웃과 스팸 편지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팸 편지, 뭐 혹은 스팸 메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희도 그룹웨어에 받은 편지함으로 들어오기 전에, 내 편지함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앞단에서 막아주는 스팸 서버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설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을 받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문의가 정상적으로 스팸에 대해서 설정을 했는데 아니면 스팸에 대해서 뭔가 설정된 게 없는데 메일이 들어온다, 메일이 안 들어온다 이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기 기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눌러보시면 왼쪽에 스팸 편지함이라고 있는데 이 스팸 편지함은 개인이 어떠한 설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팸 서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메일이나 내가 받기 싫다, 내가 이 사람의 메일 혹은 이 메일은 받기 싫어서 개인적으로 설정하는 스팸 화면입니다. 기타 들어가셔서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스팸 메일 차단이라는 버튼 보이실 겁니다. 이 스팸 메일 차단을 눌렀을 때 내가 특정 조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bc-korea.com이라는 이 메일 주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받기 싫은 겁니다. 내가 이 메일을 받기 싫어. 그럴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면 스팸 방지 단어 등록이라는 걸 통해서 특정한 도메인을 넣거나 메일 주소를 넣거나 아니면 특정 조건을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스팸 편지함, 그 스팸이 아닌 내가 받기 싫은 그 편지는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설정된 게 없는데 왜 메일이 들어오지 않느냐라는 문의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은 사용자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스팸 편지함을 확인하실 게 아니고 스팸 아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편지 쓰기 위해 편지 읽기가 있고 그 오른쪽에 스팸 아웃을 누르게 되면 스팸 차단 장비로 이동이라는 메뉴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나의 기본 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소속된 메일링 리스트가 있고, 또 쉐어 메일,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와 같은 경우에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커스터머 메일로 많이 메일을 수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스팸 아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팸 아웃을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여지고, 금일 있었던 모든 수발신 이력에 대해서 확인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 고객사들 쪽으로 받은 메일, 고객사들로 드린 메일, 뭐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요. 조금 더 기간을 넓게 설정해서 5월 10일 정도로 설정을 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지금 수많은 이력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진행을 하다가 스팸이라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건 스팸 서버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정책이나 아니면 내부 스팸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확장자나 다양한 필터들로 인해서 이렇게 스팸 처리가 된 겁니다. 왼쪽에 스팸을 눌러보시면 스팸에 대한 이렇게 분류가 된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문의는 정책에 대한 문의. 예를 들어서 메일 제목에 청구서, 금액, 아니면 비밀번호, 요청 이런 단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스팸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룹웨어나 스팸 서버에서는 고객들의 비밀번호를 절대 물어보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저희가 고객들의 비밀번호가 필요할 경우는 고객에게 직접 컨택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경우들은 다 정책적인 필터가 있고, 저희가 아까 또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룹웨어에서 수발신할 수 있는 첨부 파일은 20메가입니다. 하지만 그 20메가가 넘을 경우 대용량 파일로 보내줘야 되는데, 발신 서버와 저희 수신 메일, 저희가 그룹웨어에서 제공하는 메일 서버 자체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발신 메일을 조금 더 크게 보낼 수 있지만 저희 그룹웨어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은 이렇게 스팸으로 걸리게 되어 저희가 나중에 이제 수신 메일을 조금 늘려주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왼쪽에 스팸 메일을 눌러서 왜 스팸으로 걸려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뭐 스팸, 필터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나고요. 그렇다면 이런 메일은 다 받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영어 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팝업이 나타나고요. 상단에 전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 받은 편지함으로 전달이 돼서 이 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문이 드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럼 매일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스팸 메일을 다 일일이 전달을 눌러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메일이 개인 메일이다, 개인이 주고받는 메일이다 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상단에 보이는 필터 관리의 화이트리스트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아까와 같이 정책을 등록하셔서 이 메일은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도 들어오는 경우 아예 스팸단에서 차단을 해버리겠다 할 경우에는 이 블랙리스트에 등록하셔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으로 화이트리스트를 등록해야 된다, 모든 인원들이 이 메일을 다 받아봐야 된다 하실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로 전사 적용을 해드리니 그거는 그때 돼서 저희 기술 지원 쪽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팸 아웃과 스팸 편지함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팸에서 걸려서 오지 않는다 라는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스팸 편지함이 아닌 스팸 아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스팸 아웃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고 할 경우에는 발신 서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희 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건 확인을 해드리니 저희 쪽으로 요청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발신 쪽에서 문제가 없이 발송이 됐는데 우리 쪽에서 확인이 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99%의 확률로 일반적으로 스팸 아웃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팸 아웃에도 없다 하면 발신 서버 쪽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세한 원인이나 그런 걸 궁금하신 경우는 저희 기술 지원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주소록 기능입니다. 전자 메일 들어가셔서 왼쪽에 보이는 이 주소록 버튼 보이실 텐데요. 이 주소록이 정확하게 어떤 기능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가 그룹웨어에 일반적으로 인맥 관리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별로 혹은 영업처, 그 다음에 간공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의 편의에 따라서 인맥에 대해서 분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인맥에 대해서 등록을 해두면 메일을 보낼 때 그 사람의 이름만 입력을 해도 바로 메일 주소가 검색되도록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메일에 주소록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고객사들 혹은 그 고객사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메일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맥관리 쪽에다가 이제 사용자들의 이름, 메일 주소를 등록을 해두면 전자메일에서 뭔가 편지를 쓸 때 그 이름만 입력을 하면 바로 되도록 나오는 거죠. 받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동학이라고 이름만 검색을 하게 되면 이동학에 대해서 이런 모든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이동학뿐만 아니고 신기훈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나오고요. 그렇다면 이름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가 정상적으로 인맥관리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업체명을 검색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업체명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명을 검색했는데도 등록된 이름이 나오면서 충분히 이제 선택지 사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맥 관리를 통해서 인맥을 등록하고 전자 메일과 연동을 해서 메일 쓰기 할 경우에 조금 더 편리하게 받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인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 자체가 메일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맥 관리에 등록되어 있을 때 메일에 쓰기에서 사용자 이름이 보이는 것은 물론 뭔가 설정을 할 때 팝업에서 조금 더 잘 보이게 이제 명함 처리라는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용자들 조금 더 쉽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맥 관리 자체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인맥 관리만으로도 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GOU 그룹웨어의 메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지금 교육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드렸던 이 기능들만 충분히 숙지를 하셔도 메일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한결 더 조금 더 편안한, 조금 더 기능이 수월한, 빠르고 신속한 일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설정에 대한 문의나 관리자 페이지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GOU 그룹웨어 쪽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유선이나 메일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